네,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의 소울풍입니다. 요새는 질문을 여러 개를 받아서 대답을 드리고 있는데 최초의 백지라고 하죠. 화면을 딱 켰을 때 뭐 판형을 쓰시든 A4에 쓰시든 녹색 화면에 쓰시든 스크리브너를 쓰시든 백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딱 키면. 여기서 시작하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질문이었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최초의 백지를 어떻게 채우냐라고 받아들였어.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아니, 백지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돼. 백지를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이야기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구상. 물론 그 전에 이게 있어야지. 뭐 이런 책 같은 걸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보고 이래서 이야기의 어떤 재미 구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도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나도 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는 무엇으로 할 건가,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을 할 건가, 요 정도까지는 나와야 원고를 쓰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보는 것도 당연히, 근데 저는 이걸 해보라고 해요. 다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너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아. 내 방법이 베스트가 아니야 라고 항상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2, 3일에 한 번씩 소재를 갈아서 계속 연재를 하다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고심해가지고 한 달에 하나 작품 쓸까 말까 하면서 실패한 작품 얘기하는 거예요. 접는 작품들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케이스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어쨌든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면을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요. 캐릭터. 내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떤 캐릭터. 제가 맨날 예시를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 너무 흔하긴 한데, 뭐 예를 들어 TV에서 보이는, 영화에서 보이는 어떤 캐릭터를 내가 너무 좋아해. 그럼 그런 캐릭터, 뭐 아이언맨, 말재간이 좋고 부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유가 있고 그런 위트가 살아있는 어떤 주인공, 그러면서도 정의감이 보이죠. 그 정의감의 기반이 무엇인가 보면은 죄책감? 과 부채의식 같은 게 좀 있죠. 조금 더 단순한 주인공을 말하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어떤 일을 보면 대뜸 이제 우락부락한 주먹을 휘두르는 주인공, 이런 걸 하면 이제 주인공을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떤 성격, 기반, 과거를 떠올린 다음에 이 주인공에 맞는 세계관을 짭니다. 짠다기보다는 이제 이걸 현대 판타지로 쓰느냐, 뭐 무협이냐, 뭐 이런 개념을 좀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인공에 딱 맞아 떨어지는 소재나 능력, 특혜 같은 구조를 짜요. 이걸 보통 제가 주인공 꿀 빠는 법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능력 일변도예요. 이 능력이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주인공한테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잘 쓰면 다 오케이예요. 이 말은, 잘 쓰면 제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이 능력이 이 주인공한테 갔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게 재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능력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가도 똑같으면 무슨 재미야? 주인공을 바꿔도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캐릭터부터 자를 때는 캐릭터의 어떤 특이성을 먼저 잡고 이 사람의 성격적 특정을 먼저 잡습니다. 성격이나 뭐 삶의 특징 같은 걸 먼저 잡아요. 그리고 나서 특혜나 어떤 맞물리는 이야기 소재들을 짜서 붙이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글을 하나를, 이거는 진짜 기획작이라고 할 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왜냐면 제가 캐릭터, 소재, 이야기를 다 처음부터 짜고 있습니다. 도와드려서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막 짜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짜서 알려드리고 같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인스타였나 뭘 봤는데 소년가장 같은 이야기를 봤어요. 아이라고 해야겠죠? 20살 어린애니까.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20살이면 아직 저한테 애란 말이에요. 23, 22, 다 애란 말이야. 어쨌든 성인이긴 한데 아직 아이의 포지션에 가까운. 이 아이가 뭐였냐면 동생이 둘이었나 셋이었나 그러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당연히 면제예요. 이게 소년가장 면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들어가서 일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일만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동생들이랑 같이 살 집을 구하고 동생들의 어떤 미래를 책임지는 뭐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1인칭으로 속내를 쓴 이야기였는데 너무 인상 깊더라고. 나는 그냥 뭐 좀 깨끗하고 좋은 집에 이사 와서 너무 좋고 애들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리고 그냥 뭐 소원이 있다면 여자친구 한번 만나보는 거래요.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연애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 이루기 힘들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이야기였는데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떤 아픔과 애환이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쉬운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감히 함부로 남의 인생을 재단할 수도 없는 거고 힘든 삶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꿋꿋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인상 깊어서 거의 웹소설 주인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걸 쓰기 딱 좋은 경험치를 가지신 분이 보여서 이런 거 한번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면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죠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주인공이 꿋꿋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보다 그 1인칭 글에서 느껴진 건 꿋꿋함이었거든요. 단단한 꿋꿋함, 흔들리는 위태로움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꿋꿋함이 살아있고 동생들을 케어하면서도 약간 엄하고 그런 느낌의 오빠나 형, 거기에 종일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작은 소망을 놓치지 않는 마음가짐, 소박한 소원이 있는 사람, 이렇게 봤어요. 물론 웹소설적으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바라는 목표도 좀 높였지만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박한 소망,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누군가한테는 대단한 꿈이 누군가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모티베이션 삼아서 서사를 막 깔고 능력을 막 줬어요. 나중에 소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1화도 제대로 못 써보셔가지고 계속 조절하는 중인데, 사업가의 이야기를 쓸 건데 그 사업이 어떻게, 이 능력을 너무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너무 핵심 소재라. 어쨌든 성공할 사업과 실패할 사업을 가늠하는 능력을 주고 그거로 인해서 장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여간 이게 캐릭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캐릭터 시작으로. 그리고 하나 다른 방면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채울 때 소재를 먼저 짜는 겁니다. 소재라고 하니까 좀 작은 카테고리에서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A 더하기 B가 기대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세상에 나 혼자 상점창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소재. 혹은 아포칼립스 세상에, 혹은 뭐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 나만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게 다 웹소설적으로 재미를 줄 수도 없겠지만, 이런 식의. 그리고 뭐 회귀를 했는데 나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 내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누구 소재 짜주고 있는 걸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기억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삽입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소재를 A 더하기 B가 기대감이 되게 만들면 참 좋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방금 아포칼립스만 막 얘기를 했는데 헌터물, 현판 다 똑같죠. 노래를 엄청 잘하고 싶은 그 소망, 그러니까 가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 사람한테 보통 능력을 주는 게 노래를 잘 부르는 능력을 주잖아요.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게, 왜 결핍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냐면, 제일 쉬운 게 이 사람한테 부족한 걸 만들어주고 채워주면 기대감이 생겨서 그래요. 루게릭 환자예요. 평소에 몸을 다룰 수 없어요. 근데 눈으로 맨날 격투기 이런 걸 보는데 자기는 눈으로만 봐도 누가 이길지 알아요. 왜냐면 실력이나 이런 거를 너무 가늠하는 눈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예요. 감각이, 느낌이, 직감이. 이 능력이죠, 거의. 그런 수준의 눈을 갖고 있는데 몸을 못 움직여. 그런 친구가 빙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요소로 몸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대감이 미친 듯이 치솟아 올라오잖아요. 이 친구의 목표는 뭐냐면 옥타곤의 챔피언이 되는 건데, 몸을 루게릭 환자야. 근데 그 친구한테 평범한 몸을 주는데 그거를 훈련과 노력과 그리고 눈으로 이겨내가서 올라가는 장면, 단순하게 피지컬적인 재능을 넘어서는 어떤 무언가, 이런 식의 소재를 짤 수 있거든요.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짠 거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몸을 쓰지 못하는 사람한테 몸을 쓰게 하고, 혹은 몇 번이고 뭐 멸망을 막기 위해 싸웠는데 항상 뭔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이런 식의 소재가 재밌죠. 세상이 갑자기 망하고 변했는데 그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으로 변해. 그게 이제 일반적인 클리셰라고 부를 정도로 참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내가 수백 번 깨봤던 게임 속으로 들어가. 내가 미친 듯이 많이 해봤던 캐릭터로 들어가. 내가 에디터를 써가지고 만든 캐릭터를 들고 게임으로 들어가. 뭐 이런 식의 소재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살리면 또 소재부터 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캐릭터를 먼저 짜든 소재를 먼저 짜든 이 두 개가 아니라,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갖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백지를 보고 글을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정집을 짜라는 것도 아니고 백스토리를 미친듯이 만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내가 주려고 하는 재미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 재미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백지를 채웠을 때 그 이야기가 읽을 만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장 어설플 수 있죠. 내용 어색하죠. 혼잣말을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싶을 수 있죠. 막 말도 떨어, 주인공이 갑자기 카카카카카 이렇게 대사 왜 이래? 라고 물어보면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겠죠. 표현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재미 요소가 빠진 글은 아무리 잘 써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쓰고 싶은 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담기려면 뭘 짜고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백지를 보고 따다다닥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을 기조로 해서 만들어도 되고, 내가 몇 날 며칠 고민해서 만들어도 되고, 그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짜고 들어가는 게 백지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